안녕하세요. 오늘은 보내드신 자료를 바탕으로 메이플 파이낸스 그리고 그 새로운 실업 토큰 생태계에 대해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원래 기관들이 주로 신용으로 대출받던 디파이 플랫폼인데 이제 당신 같은 일반 사용자에게도 열린다는 점이 흥미롭더라고요. 그 중심에 있다는 실업 토큰, 이게 뭔지 핵심만 좀 짚어보죠. 네, 메이플 파이낸스의 접근 방식이 디파이에서는 좀 독특해요. 대부분은 자산을 맡겨야, 그러니까 과담보로 빌려주는데 여기는 신용평가만 통과하면 기관들한테 담보 없이도 대출을 해주거든요. 아, 신용으로요? 네, 이 과정에서 풀 델리게이트라는 전문가들이 중요해요. 이 사람들이 차입자 심사나 관리 이런 걸 다 맡아서 하죠. 뭐랄까, 신용 리스크 매니저 같은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전통 금융의 신용 개념을 디파이로 가져온 건데 이걸 이제 개인한테도 넓힌다 이런 이야기군요. 실업이라는 인터페이스가 그 통로고요. 맞습니다. 그 실업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맡기면 이자도 받고 또 SYPR 토큰도 보상으로 받는 거죠. 참여 방식이 훨씬 쉬워지겠네요, 그럼? 네, 그렇죠. 이 실업 토큰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새로운 생태계 확장의 열쇠랄까요? 기존에 MPL 토큰이 있었는데 이게 1MPL당 100 실업 토큰으로 바뀌었어요. 아, 1대 100으로요? 그럼 가치가 떨어진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냥 숫자만 늘린 거지 전체 가치가 희석된 건 아닙니다. 초기 발행량은 한 11억 5천만 개 정도? 그리고 2026년까지 점진적으로 늘어서 최대 한 12억 3천만 개 정도 될 걸로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럼 이 사이럽 토큰 이걸로 구체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건가요? 보상 말고 다른 기능들이 중요해 보이던데요. 네, 크게 네 가지 핵심 기능이 있습니다. 일단 첫째는 거버넌스 참여권이에요. 토큰 보유자가 프로토콜 운영 방향 결정에 투표하는 거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거군요. 네. 둘째는 스테이킹인데요. 사이럽을 맡기면 스테이킹하면 ST 사이럽이라는 걸 받아요. 이걸로 플랫폼 수수료 기반 보상을 받는 거고요. 초기 3개월은 연 한 10% 정도 고정 보상률이고 또 추가 보너스도 좀 있고요. 아, 초기에 들어가면 유리하겠네요. 스테이킹 말고 또 뭐가 있죠? 그 USDC 맡기면 토큰을 준다는 두립 보상? 네, 그게 세 번째 기능 드립 보상입니다. 사이럽 인터페이스에 USDC 예치하면 금액이란 기간에 비례해서 사이럽 토큰이 자동으로 물방울처럼 뚝뚝 떨어지는 거죠. 이것도 초기에 더 많이 배분되게 설계됐어요. 그럼 받은 사이럽을 바로 팔 수도 있지만 묶어두면 더 좋다. 이런 건가요? 락업. 맞습니다. 드립으로 받거나 산 사이럽을 바로 안 팔고 30일, 90일, 180일 이렇게 정해진 기간 묶어두면, 즉 락업하면 추가 보너스 사이럽을 줘요. 예를 들어 180일 락업하면 최대 20%까지 더 받을 수 있고요. 오, 꽤 크네요. 네, 그리고 락업하면 스테이 사이럽 형태로 가지게 되니까 그 기간 동안 스테이킹 보상도 받고 거버넌스 참여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장기 보유랑 생태계 기여 이걸 동시에 장려하는 거죠. 그렇군요. 마지막 네 번째는 재구매 및 소각 메커니즘입니다. 프로토콜 수익 일부로 시장에서 사이럽을 다시 사서 소각하는 거예요. 유통량을 줄여서 가치를 좀 지지하려는 거죠. 상당히 체계적이네요. 그럼 이 생태계에는 돈 빌리는 기관, 빌려주는 개인 말고 또 누가 있나요? 아까 풀 델리게이트 말씀하셨고? 네, 주요 참여자가 크게 네 그룹인데요. 말씀하신 차입자, 이건 심사 통과한 헤지펀드 같은 기관들이고요. 그리고 대여자, 즉 돈을 빌려주는 쪽은 기관도 있고 시어럽을 도에 참여하는 당신 같은 개인 투자자도 있죠. 네. 그리고 풀 델리게이트, 이 사람들은 대출풀 운용하고 수수료 받지만 부실 나면 좀 책임도 져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커버 제공자가 있어요. 커버 제공자요? 그건 뭔가요? 만약에 대출 부실 같은 손실이 발생하면 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손실을 떠안는 역할을 해요. 그 대가로 수익을 얻는 거고요. 약간 보험 제공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역할 분담이 정말 명확하네요. 그럼 이 모든 시스템이 결국 당신,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일단 기존 디파이에서는 접근하기 어려웠던 영역, 그러니까 기관들이 참여하는 신용 기반 대출 시장에 간접적으로나마 참여할 기회가 열린다는 거죠. 단순히 USDC 예치해서 이자 받는 걸 넘어서 시어로 토큰으로 드립 보상이나 스테이킹 수익 같은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고요. 또 거버넌스를 통해 목소리를 낼 수도 있게 되는 거고요. 특히 그 드립이나 락업 구조는
초기 참여나 장기 보유에 대한 보상을 꽤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네, 들어보니까 시어럽이 정말 메이플 파이낸스 생태계의 새로운 심장 같은 역할을 하는 토큰이네요. 기존 NPL에서 전환됐고 거버넌스, 스테이킹, 드립 보상, 재구매 및 소각 이 네 가지 축으로 가치도 안정시키고 사용자들의 장기 참여를 유도하도록 잘 설계된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그래서 그런지 메이플이 2024년에 TVL, 그러니까 총 예치 자산이 6배나 늘고 수익도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시장 반응도 괜찮은 편이죠. 그렇군요. 사실 이 시도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워요. 전통 금융의 핵심인 신용평가 개념을 담보가 좀 부족한 디파이 대출 시장에 가져오려는 거니까요. 맞아요. 그게 참 어떻게 보면 대담한 시도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탈중앙화 금융, 즉 디파이와 기관금융의 경계가 어디까지 허물어질 수 있을까? 아, 특히 눈에 보이는 담보 없이 이 신뢰라는 걸 어떻게 구축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식들이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해 나갈지 이걸 지켜보는 게 상당히 재미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